예, 앞에 시간에 했던 내용에 대한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시작하고 무대 구성의 중요성에 대한 복습. 앞에 시간에 얘기했었죠. 무대에 만들어지는 무대 그림을 보고 얘기했던 거하고 무대 구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듣고 무대 구성 및 무대 기술 및 연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그림을 보시면 어떠세요? 뭐가 보이시나요? 아, 화려하게 이런 무대는 언제 보셨죠? 네, 축제할 때 보셨죠? 큰 공연장에서나 이런 데서 보셨고, 그 다음에, 그쵸, 축제 중에 뭐 지역 축제나 여러 가지 축제들 보셨는데요. 백석대 그 학교 축제할 때도 보시지 않았나요? 그것보다 더 멋있게 나오긴 했지만, 우리 하나하나 보이는 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가 잘 보이시죠? 네, 그렇죠. 일단 무대가 보이죠, 무대. 그렇죠. 무대가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철골 구조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죠. 철골 구조물이 세워져 있는데, 이 철골 구조물을 뭐냐면, 이건 트러스라고 합니다. 트러스라고 하고요. 트러스가 세워진데 달려있는 것들이 있죠. 뭐가 달려있죠? 제일 위에 달려있는 것들은 이게 많이 달려있지만 검은 이것이 조명입니다. 조명들이 하나하나씩 낱개로 달려있고요. 조명들 옆에 양쪽 옆으로 하얀색으로 보이는 건 이건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스크린입니다. 스크린이 하나 양쪽에 두 개가 있고요. 양쪽에 두 개 있고 밑에는 광고판 형태죠. 행사 축제를 나타내는 그런 로고가 들어갈 수 있고 제목이 들어갈 수 있고 행사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 뒤에 보면 백 스크린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백 스크린이지만 이거는 이제 멀티비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멀티비전보다는 멀티큐브를 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요즘에는 예전에는 두껍게 나왔는데 요즘엔 이제 얇게 나와서 LED 판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이 보여져 있어서 행사장을 나타낼 수 있게 LED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바닥에 보면 뭐가 보이시죠? 역시 바닥에는 조명이 보이죠? 이렇게 조명 보이는데 이러고 이제 조명이 위에 달려있는 조명은 가만히 있는 조명입니다. 밑에 있는 조명은 이렇게 움직이는 조명이에요. 움직이는 조명에서 무빙 라이트라고 하는데요. 그 무빙 라이트고 그다음 무빙 라이트 지금 하얗게 보이는 옆에 조그만 스피커들이 있습니다. 스피커들이 있는데요. 이 스피커들은 관중이 아닌 참가자들이 들을 수 있는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일명 모니터 스피커라고 합니다. 모니터 스피커. 그 다음에 양쪽에 지금 기둥처럼 세워져 있는 이 스피커들은 메인 스피커라고 그럽니다. 메인 스피커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관중을 대상으로 하죠. 네. 지금 나와 있는 무대나 음향이나 조명이나 그 다음에 영상, 스크린이 있으면 영상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철골 구조물. 지금 하나 빠져 있는 게 있는데 특수효과들이 무대 앞에 배치가 되는데요. 특수효과들. 이런 것들이 큰 무대의 대부분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청소년 축제를 할 때도, 청소년 행사를 할 때도 여기 있는 것이 다 동원되기도 합니다. 다 들어가기도 하고, 장비들이 다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크게 하지 않고 작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게 하는 경우, 크게 하는 경우, 여러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들을 하나하나씩 다 따져보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대 구성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대 구성을 왜 하는지부터 이제 무대 그림을 보셨으니까 무대 구성을 왜 하는지 그림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 구성을 하는데 중요성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행사에 필요한 무대 제작은 무대, 조명, 음향, 영상, 카메라, 각종 특수효과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행사라면 그 작은 행사도 있고 큰 행사도 있지만 지금 앞에 보셨던 그림은요. 큰 행사들의 그림입니다. 다 지금 말씀드렸던 무대 제작가 필요한 무대, 조명, 음향, 영상, 카메라, 특수효과 등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 무대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무대에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무대 구성의 중요성은
누가 보나요? 관람자들이 보게 되죠. 관람자들이 행사장을 찾았을 때, 이 행사가, 잘 됐다. 이 행사에 비해, 무대 규모가 작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행사가 즐겁다. 이렇게 해서, 무대가 좀 크고 화려하고 이렇게 되면, 출연자들이 조금 실수하더라도, 이 특수효과나 여러 가지 장비들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관람자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관람자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무대를 구성하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행사 프로그램을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그램을 더 알차고 더 세련되게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무대 구성들이죠. 무대나 조명이 화려하면 더 멋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음향이 소리가 크고 그랬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고 웅장웅장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꾸며지는 게 무대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역시 무대 기술 및 연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번 시간에는 리허설과 콘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허설? 리허설 들어보셨죠? 콘티라는 얘기도 들어보셨고, 콘티, 퀴시트,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앞에 무대 기술 및 연출 앞 시간에서 배웠을 때 무대가 만들어지고 무대 다음에 조명이 세워지고 조명 다음에 음향하고 음향 다음에 뭐 했었죠? 음향 다음에 특수효과가 이루어지면 이제 무대가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대가 세팅이 되어 있으면 누가 해야 되죠? 그렇죠. 출연자들이 출연을 해야 되죠. 출연자들이 출연해서 행사하기 전까지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리허설이라는 거죠. 리허설이라는 게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꾸며주는 콘티라는 게 있습니다. 짜여져 있는 각본이라는 거죠. 각본대로 짜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연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연출이라는 게 뭐냐면 준비했다가 실전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방송이죠. 실질적으로 모든 여러분들이 청소년 지도사가 청소년들과 같이 할 때 행사장에서 할 때는요. 녹화 방송이 아니에요. 행사장에서 직접 하는 생방송입니다. 틀릴 수도 있고요. 더 잘할 수도 있고 안 틀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실수들이 잦아지게 됩니다. 왜? 많이 안 해봤고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리허설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허설과 콘티. 리허설, 뭘까요?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철저한 예행 연습을 통해 완성도 높은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행사를 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어떤 준비를 하느냐?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죠. 해보고 행사장이 다 꾸며져 있을 때 실질적으로 미리 준비해서 하는 철저한 예행 연습입니다. 여러 번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큰 행사 같은 경우는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 축제 행사는 리허설을 많이 못 합니다. 리허설을 많이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한꺼번에 다 와서 같이 하면 좋은데, 우리가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는 축제를 하다 보면요, 한꺼번에 다 와야 되는데 다 오지 못하고, 왜 그러냐? 공부하는 시간 있죠. 애들 공부하다가, 연습하다가 오고, 왜냐면 자기 시간대 몇 번째인지 알고 그 시간대만 오게 됩니다. 미리 와서 준비해서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늦게 오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다 보니까 리허설 이제 이렇게 행사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차질이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못하지만 그래도 동선이라도 알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제시하게 된다는 거죠. 자, 무대 음향, 조명, 카메라, 영상, 특수효과. 아까 다 준비됐었죠? 그런 준비된 그 모든 사람들하고 맞춰보는 겁니다. 맞춰보는 거예요. 리허설이라는 게. 그래서 무대의 입장 동선부터 음향은 무선 마이크를 쓸 건지 유선 마이크를 쓸 건지 마이크를 왔는데 나는 마이크대에 올려서 받침대 올려서 써야 된다든지 조명은 낮에 필요할까요? 그렇죠. 낮에는 필요하지 않겠는데 밤에 필요한 거죠. 오후에 좀 어둑어둑해지면 필요하니까 조명은 나를 전체적으로 나 혼자만 받게 해준다든지 그러면 카메라 특수효과 등에 대해서 같이 미리 준비해 보는 것입니다. 출연자들의 퍼포먼스 등 전체 그림 속에 묶여
하나의 무대 메커니즘을 만드는 과정이죠. 정말 멋있게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가 리허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연자가 어떤 퍼포먼스를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전처럼 해보는 거죠. 그냥 연습도 하고 실전처럼 해보는 거죠. 자, 이런 리허설에는요, 종류가 있습니다. 리허설의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리허설의 종류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드라이 리허설이라고 합니다. 드라이 리허설. 드라이는, 그렇죠. 드라이는 좀 말리는 형태예요. 그냥 그 전에 준비한 전체 그림의 윤곽을 잡기 위한 1차 리허설이라고 합니다. 리허설의 두 가지 종류가 아까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종류의 처음에 한 리허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로의 주문사항을 듣고 주문사항들을 나누고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재연습하는 시간인데요. 이제 올라와서 리허설은 다 준비할 그 전에 하는 예행 연습이잖아요. 올라와서 출연자가 동선에 올라와서 내가 뭐를 할 것인지 어떤 음악을 틀어달라고 음악 감독한테 얘기한다든지 해서 서로 듣는 거죠. 저는 여기서 앞에 서서 하다가 출연하겠습니다. 아니면 앞에 서서 하겠습니다. 동선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 이 음악이 맞는지 그 댄스팀들 같은 경우에 우리 청소년들 댄스팀 같은 경우에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왜? 자기가 준비해왔는데요. 예전에는 CD라는 게 있었는데 CD라는 게 잘 못 읽어서 애들이 공 CD에 녹음을 해오거든요. 그래서 못 읽는 경우인데 요즘에는 이제 USB 가지고 하는데 USB가 가지고 하다가도 USB가 잘 못 익힐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음악도 틀어보고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전체를 다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대 오퍼들하고 호흡을 맞추는 건데요. 무대 오퍼들이라는 게 뭐냐면 조명이나 음향 감독이나 이런 정말 기술자들하고 호흡을 맞추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에 어떻게 나오고 이때 어떻게 나오는지 하는 그 방법들이죠. 이 드라이 리허설 시간에는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동선만 올라와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대본 들고 올라와서 오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만 들고 그냥 동선만 잡아도 되고요. 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행사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드라이 리허설이에요. 그러면 시간도 없고 왜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준비해서 2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2시간짜리 행사를 하는데 2시간 전에 와서 그걸 다 준비해서 똑같이 리허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30분, 1시간 전에 오라고 해서 자기 동선만 알고 음악 들어보고 그다음에 자기 위치만 잡게 되는 형태죠. 근데 제일 어려운 거는 뭐냐면 청소년들 행사할 때 우리 얼마디 행사할 때 그룹 사운드가 있을 때가 제일로 힘들어요. 왜냐면 그룹 사운드 하다 보면 올라와서 튜닝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각각 악기마다 다 맞춰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룹 사운드가 뭐 3팀이나 4팀이나 되면 다 맞춰봐야 돼요. 근데 그 맞추는 시간이 또 5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짧게 하는 데가 없어요. 5분 이상이 걸리는 그런 시간들을 다 맞춰서 미리 연습을 해보는 것이 드라이 리허설이랍니다. 리허설은 또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리허설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드레스 리허설입니다. 드레스.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드레스는 옷이죠. 다 입은 상황입니다. 완벽하게 갖춰진 상황이죠. 실제 공연처럼 그대로 진행해보는 과정입니다. 앞에 제가 얘기했죠. 드라이 리허설은 짧게 하지만 드레스 리허설은 다 해봐야 된다. 여러분, 요즘에 나는 가수다, 뭐, 트로트는 가수다, 뭐, 미스터 트롯 이런 거 할 때도요, 드레스 리허설을 합니다. 앞에 드라이 리허설도 하지만 드레스 리허설 자기가 노래 부를 걸 다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면서 더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드레스 리허설을 하게 되면 그 공연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요. 음악 들어서 체크하기도 하고 음악 그대로 해보고 하는데 좀 틀린 거는 잠깐 수정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공연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드레스 리허설은요, 시간을 좀 더 실제 공연보다 많이 잡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상도 실제 무대 의상으로 갈아입고 메이크업도 한 상태에서 올라간 거죠. 다 갖춰진 상태에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든 무대 스텝이라고 세트 포지션이 된 상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정말
됐다, 준비됐다. 왜? 드레스 리허설은 생방송이죠. 생방송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무대 스태프들하고 다 맞춰야 되고 정말 오퍼들하고도 다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 드레스 리허설은 실제 공연에서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거죠. 공연하다 보면 줄이고 오스칸 잘못된 경우도 있는데 그 상황도 연출을 미리 방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청소년들 행사할 때도 이게 있으면 좋은데 드레스 리허설처럼 하면 좋은데 드레스 리허설 하게 되면 우리 청소년 행사들은 어때요? 그렇죠. 어디 짜여져 있는 공간에서 감춰져 있는 공간에서 관객들이 없는 공간에서 미리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죠. 대부분 우리 그 청소년 얼마당이나 청소년 축제들 하다 보면 미리 이렇게 실내가 아닌 이상은 다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앞에 있는 드라이 리허설 할지언정 드레스 리허설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에 하기 전에 다 맞춰볼 수 있는 그런 리허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램 콘티입니다. 콘티. 지금 옷이랑 리허설은 다 했죠. 이제 다 했는데 콘티라는 게 필요합니다. 콘티는 왜 필요할까요? 그렇죠. 지금처럼 앞에서 짜여져 있는 각본대로 그대로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짜여져 있다고 해서 그대로 되질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하게 되는데요. 준비해 놓은 상황이 준비대로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제가 스피치 할 때 멘트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고정 멘트라는 게 있고 순간 멘트라고 있는 것처럼 이 콘티도 짜여져 있는 고정 멘트를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불상사가 있다. 불상사가 이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애드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순간 멘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짜야 되고요. 그런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콘티를 짜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 콘티는 왜 짤까요? 콘티의 작성은 행사 연출을 맡는 사람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연출 맡은 사람이 기록하게 되고요. 그거를 다 짜게 됩니다. 연출, 조연출이 있듯이요. 작가도 있듯이 이렇게 짜게 되는데요. 우리 청소년 지도사들이 연출이 있고 작가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진행하고 그 다음에 기획하고 다 하잖아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다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이 프로그램에 맞게 하나하나씩 다 연관돼서 짜게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본인이 직접 하게 된다는 거죠. 무대에 올려진 전체 진행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구체적인 기록이다. 자, 이 콘티를 짜다 보면요. 무대가 그려지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어떤 공연을 하게 되냐 그랬을 때 콘티를 짜게 되면 처음 동선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프로그램 순서가 다 머릿속에 있으면 그렇게 돼 있으면 프로그램 기획하신 분들이 잘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진행이 뭐냐면 잘 운영을 하게 되죠. 진행자도 쓸 수 있고 참가자도 들어오는 것처럼 기획을 해서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각 부분별로 출연진과 스태프들이 해야 될 일을 작업 내용을 기록한 일람표를 콘티라고 합니다. 다 잘 짜여져 있는 일람표들이죠. 그것이 어떻게 잘 짜여져 있는지 그걸 다 일일이 적어주면 잘 짜주시면 조명감독이나 음향감독이나 그 다음에 특수효과나 그 다음에 일반 스태프 동선을 관리하는 우리 출연자를 대기시킬 수도 있고 출연자를 올라오게 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스태프들에게도 다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영상, 음향, 조명 시간들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언제 수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자, 프로그램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위한 계획표입니다. 프로그램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 계획표를 짜야죠. 우리가 계획을 잡아놓으면 훨씬 더 쉽죠. 그리고 머릿속에 있으면 더 쉽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하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티를 다 구성하게 됩니다. 콘티를 짜놓으면요. 계획서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요. 순서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 행사할 때 일반적인 순서지라는 게 있죠. 순서지가 콘티입니다. 콘티에 더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 한번
자, 콘티 작성 방법입니다. 자, 지금 나와 있듯이 콘티 작성 일반 우리가 순서 프로그램은 조그맣게 해서 그냥 순서 프로그램은 뭐가 나올까요? 네, 번호순 나고 시간은 안 나와 있고 번호순 나고 우리가 시간을 크게 우리 행사 그 조용한 안내 팜플렛에는 시간하고 장소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개요는 나와 있고 첫 번째 출연자가 누구고 프로그램 어떤 걸로 할 것인지만 나와 프로그램 어떤 건지 노래인지 뭐 댄스인지 그 다음에 제목까지는 나오겠죠. 제목까지는 나오고 이렇게는 나와 있는 상황에 순서지들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콘티를 가지신 분들은 콘티 우리 연출자가 그 다음에 지도자가 이렇게 짜놓는 거는요. 첫 번째부터 1번부터 쭉 적게 됩니다. 그래서 소요시간이 몇 분 걸린지 해서 쭉 다 정리되고 출연자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댄스하는 출연자들한테 5분 준비하라고 하면 5분 준비하기도 하고 뭐 자기네들이 알아요. 댄스곡이든 노래든 몇 분 몇 초, 4분 30초, 뭐 3분 50초 이렇게 해서 알려주면 여기 시간의 소요분을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선이 뭐가 필요하죠? 시간의 동선이 필요한 건 그렇죠. 앞에 입장하고 퇴장하는 동선까지 다 가지고 있어야 그러한 소요시간이 몇 분 걸리는지 알 수 있죠. 출연 거기다 적어놓을게 프로그램이 뭐고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를 연출할지 정말 댄스 분위기가 활기찬 분위기다. 음향은 필요한 게 뭐가 있었죠? 마이크가 필요하고 댄스하는 팀은 마이크 필요 없죠. 뭐였죠? MR이라든지 그 다음에 BGM이라고 해서 노래를 다 노래하고 음악하고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명은 환하게 할 건지 조명은 이제 들고 사회자 멘트도 거기다 적게 되는 거죠. 콘티 간단하게 일일이 다 적는 것도 있지만 그 다 적는 거는 큐시트로 따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자 멘트는 어떤 것이 키포인트로 들어갈 것만 여기다 적게 되는 겁니다. 영상이 필요하면 영상 해주고 카메라가 있다. 영상을 어떻게 할 거다. 영상을 스크린에 띄울 것이다. 이런 것들도 다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특수효과 이번에 사회자가 등장. 첫 번째 우리 봅시다. 첫 번째 1번에 시간은 한 5분 정도 잡고 출연자는 사회자는 프로그램 뭐예요? 인사죠.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에 적어주시고요.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 활기찬 분위기로 해서 아주 활기찬 분위기를 해주시면 되고 음향은 마이크만 필요해되죠. 마이크는 무선 마이크? 무선 마이크로 하시면 되고요. 무선 마이크로 하시는 게 왜냐면 이동 동선이 있기 때문에 무선 마이크. 조명은 밤이면 뭐 조명은 자기만 비출 수 있는 조명을 해주시고 사회자 멘트는 사회자 인사 및 인사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 안내 멘트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영상이 필요하면 영상은 전체적으로 사회자가 다 보일 수 있게 스크린에 띄우면 되는 거죠. 다음 순서는 뭐가 될까? 다음 순서는 뭐 국민의례 하게 된다. 국민의례 하게 되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 밑에 다음 순서를 적게 되면 이 순차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이거는 직접 또 해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시죠. 앞에 우리가 지금 드라이 리허설과 드레스 리허설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콘티 했죠. 리허설과 콘티. 그 앞에 뭐 했었죠? 그 앞에 무대 구성했었죠. 그걸 전체를 다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전체를 다 정리를 해보면 이 셋업 스케줄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셋업 스케줄, 무대 구성의 셋업 스케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평면 무대, 백보드, 백드롭, 그 다음에 각종 무대 세트 뭐가 있었죠? 스크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무대를 바닥을 다 준비했죠. 자, 무대 세트 백드롭은 무대만 뒤에 백드롭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그 LED나 이런 거는 뭐가 필요했었죠? 지난 시간에 봤을 때 LED 있을 때는 철골 구조물이 있었죠. 철골 구조물, 조명 구조물이요. 조명 구조물은 아시바나 트러스가 있다. 아시바는요, 백드롭 할 때는 아시바가 필요하지만 트러스 있을 때는 이 조명이나 음향을 잘 수 있는 그것이 됩니다. 그런 조명 구조물이 있을 때 세 번째 하는 게 조명 세트. 조명 세트. 조명에 대해서는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향하우스 시스템. 음향이 용량이 크고 뭐 콘솔 들어가고 앰프 들어가고 스피커 들어가고 마이크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음향하우스입니다. 음향의 세팅, 음향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효과.
특수효과 세트가 또 필요하고요. 특수효과가 필요하고, 특수효과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특수효과 배워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죠? 그렇죠. 영상과 카메라. 영상과 카메라. 이게 꼭 필요할 때만 쓰십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많을 경우에 영상과 카메라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영상 카메라 없이 앞에 있는 무대하고 음향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자, 앞에 배웠던 드라이 리허설. 드라이 리허설 뭐라고 했죠? 그렇죠. 그냥 있는 그대로 동선만 찾고 음향 체크하고 음향이면 음향 체크하고 마이크 체크하고 그다음에 노래 체크하고 그다음에 댄스곡이면 댄스곡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드라이 리허설입니다. 그래서 앞에 무대 서서 앞에 간단한 동작 그리고 앞에 노래할 겸 노래 좀 해보시고 노래 좀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먼저 드레스 리허설. 드레스 리허설은 뭐죠? 그렇죠. 다 갖춰 있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드라이브가 드레스 리허설 되면 이제부터 행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면 준비가 되는 것을 했던 것이 그렇죠. 배웠던 리허설 배웠지만 콘티가 꼭 필요하죠. 콘티를 잘 짜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기획하고 이런 거 했다 하지만 무대가 없고 그냥 맨바닥에서 한다든지 음향도 없고 맨목소리로 한다든지 이러면 정말 너무 잘 짰어도 행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행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무대나 조명이나 음향이나 특수가 필요하다죠. 그 중에 꼭 필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우리가 청소년 행사할 때 많이 필요한 거는 음향이죠. 음향. 네, 노래도 들어야 되고 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대부분 노래도 하고 그다음에 댄스하고 그다음에 그 퍼포먼스 보여주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